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좀 시간 좀 내셔서 오셔서 그 교회 용어로 간증을 한번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어렵게 오셨어요. 그 학생 이름은 최상이고요. 최상 어머니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상 엄마입니다. 여기 오니까 분위기가 너무 엄숙해요. 그냥 옆집 아줌마가 얘기한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제 얘기 들으시면 뭔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길 이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는 사실 정보는 전혀 없는 엄마예요. 다른 분들은 교환학생에 대해서 좀 알고 오셨겠지만 저는 여기 밝은 미래에 처음 이렇게 설명해 왔을 때 교환학생이 그냥 미국에서 생활한다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이영길 이사님 설명 듣고 한 번에 결정해서 모든 게 한 번에 다 끝냈어요. 다른 뭐 유학원에 가본 적도 없고 근데 처음에는 사실 그 엄마가 장님이라고 딱 했을 때 이거 내 딸이 솔직한 심정으로 딱 처음에는 내 딸이 가서 고생하는 거 아닌가, 수발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음 순간에 알아봐야겠다. 왜냐하면 이분이 장님인데도 불구하고 교환학생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다면 뭔가 자기가 다른 거 할 수 있다는 거, 케어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민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그 노르웨이 학생을 그 전에 한 명을 처음으로 받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 상의를 받게 됐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분이 교환학생을 받아들였었다면 한 번을 경험을 했다면 그러면은 이 사춘기 학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랑 같이 생활을 할 때 어떤 불편이 있다는 걸 감수하셨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건 아마 상희한테 너무나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교환학생 이 자체가 우리가 요즘은 이제 인간 수명 100세라고 하면 100년 중에 기껏해서 1년밖에 안 된다. 100분의 1이라는 그런 수치적인 의미하고는 정말 다를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 아이들이 생활에 평생에 정말 제일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뜻깊고 훌륭하고 인간으로서 성숙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아이의 인생에 어떤 획을 긋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뭐 언어도 다르고 문화 뭐 음식 모든 게 다르는데 더군다나 사귀는 거기다가 남들이 갖추지 못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매일 엄마가 말로만 뭐 친구 도와줘라 남 도와주라고 얘기하지만 저 사실 실천 잘 못하거든요. 근데 만약 가서 상희가 그분하고 생활하면서 우리 이제 그 신체적으로 정상인이 아닌 분과 생활을 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일생에 있어서 어쩌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흔쾌히 받아들였고요. 비록 처음에는 정말 짧은 순간 걱정을 했었지만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분이 너무 잘 상의를 보살펴 주셔가지고 생활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이맘때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정말 저도 내 아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집에서 테이블에 수저도 잘 안 놨는데 가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아마 안심하셔도 될 겁니다. 아이들 너무너무 잘하고요. 생각 이상으로 잘하고 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시고
대한통운 통해서 왜냐하면 그게 제일 싸더라고요. 다른 데 알아보니까 우체국 택배보다 더 싸요. 예. 저기 혹시 애가 필요한 거 많이도 말고 2번 내지 3번만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세요. 왜냐하면 보내고 하면 기본 차지가 있기 때문에 비싸요. 아이들 아무튼 잘하고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 이사님이 얘기해달라 그래서 뭐 다른 분들도 다 경험할 거 뭐하러 가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이 한마디 때문에 사실은 제가 여기 서겠다고 했어요. 뭐냐면 학생들은 그냥 자도 되는데 어머니는 꼭 이 제 얘기를 정말 새기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경험하기도 했고 딸이든 아들이든 집에서 살면서 트러블 생기죠. 자기 딸이고 자기 아들이지만 한순간 매번 다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제 딸이랑 정말 친구 같거든요. 그런데도 매일 싸워요. 뭐 매일은 과장되면 한 달에 10번 이상은 싸워요. 근데 걔가 언어가 안 통하고 자기 그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호스트 엄마하고 안 싸울 것 같아요. 그 트러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얼만큼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아이의 몫이 아니고 엄마 몫이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아이들이 다 지금 사춘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심각한 이유, 호스트를 제가 봤을 때 정할 때는 여자아이들은 성적 폭행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라든지 아주 심각한 정말 우려될 만한 이유가 아니고 호스트 엄마하고 정말 조그만 일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툼이 돼서 애가 전화가 온다면 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아이 왜 우리 어렸을 때 그러죠. 애들끼리 싸우면 나가서 너 왜 우리 애 때렸니 해가지고 자기 아이 편 들죠. 100%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상이가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호스트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닭도리탕이란 걸 만들어서 상이한테 이게 한국식 닭도리탕이다 하고 이제 얘기했는데 우리 엄마들 그렇잖아요. 뭔가 요리했으면 가족들이 잘 먹어주고 맛있다 하면 막 보람을 느끼고 이런데 상이는 맛있다 하면서도 근데 감자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닭도리탕이 아니고 감자탕 비슷하게 이제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그게 너무너무 서운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 엄마들이 감수성이 예민하지 않을 것 같죠.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감성적이고 정말 아까 이사님이 유원석 이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감사하다 미안하다 이런 거는 그냥 excuse me 입에 달고 있거든요. 그런 분이 마음에 이제 그건 너무나 큰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그걸 다 버리셨대요, 싱크대에. 그러니까 상인은 그게 또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편하다 보니까 저한테 하듯이 엄마 제가 언제 이거 맛없다고 했느냐 이러면서 이제 따지듯이 해가지고 이제 좀 옥신각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울고 상인은 또 울면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밤에. 그래서 제가 딱 받았을 때 정말 별거 아닌데 그래서 상이한테 그 얘기했죠. 상이야, 너 무조건 가서 너 그 호스트 엄마 이름이 캐시예요. 캐시가 없으면 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엄마는 솔직히 말해서 외할머니가 엄마 집에 와서 한 달만 계셔도 엄마는 정말 어떨 때는 불편함을 느끼는데 하물며 모든 게 다른 너를 데리고 있는데 더군다나 말대꾸 딱딱하는 너를 데리고 있는데 그 호스트 엄마가 얼마나 힘드시겠니? 너 무조건 데려가서 손잡고 죄송하다고 허가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이거는 저기 한국에 있는 엄마가 안아주는 거라 하고 다시 안아드리고 용서받고 나한테 다시 전화해라. 만약에 그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나한테 다시 전화하지 마라. 그때 이제 좀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 시간 좀 넘어서. 그러면서 이제 캐시가 내려가서 바로 이제 그 자기가 미안하다고 어쨌든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잘못을 바로 인정을 하니까 막 그 캐시가 울면서 상의가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걔를 무릎이 앉혀가지고 막 안아가지고 아니라고 나도 이제 미안하다고 서로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 경우가 아주 약소하지만 2번인가 더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러니까 어쨌든 너가 캐시가 없었으면 정말 그분은 정말 대단하시다. 앞도 안 보이시는데 너를 그렇게 보살피려고 한 거 보면 엄마로서는 상상도 못한다. 엄마 같으면 너 내쫓았을 거야. 뭐 이제 그리고 너무 애가 한 번은 울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거는 한국에 와서 엄마한테 풀고 엄마가 다 받아줄 테니까 지금은 캐시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어쨌든 캐시를 안아주고 하라고 그리고 캐시가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풀어져서 엄마랑 통화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물론 없을 때도 하지만 캐시한테 엄마들이 사실 대한통운 통해서 뭐 좀 택배 보내주는 거 말고는 걱정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홈스테이 엄마한테 매일 다 영어 못 하시더라도 그냥 조금만 써서 보내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통화하고 서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딴 애를 봐주더라도 그 집 엄마한테서 아무 감사의 말이 없고 묵묵부담이면 정말 좀 그 애가 싫지 않겠어요? 굳이 막 비싼 선물을 보내고 이거보다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그분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입장에서 내 자식을 감사하기보다는 그분 입장에서 좀 잘 이렇게 애를 타이르고 했으면은 트러블 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잘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게 결코 옳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알고 보니까 저랑 똑같은 시기에 자기 그 고1 딸을 그 보스턴으로 그 교환학생을 보냈었어요. 근데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환학생을 갔다고 그러면서 너무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상이는 시골 학교에 갔는데 얘는 보스턴을 갔는데 그 홈스테이 집에서 벽지까지 애가 오기 전에 뭐 도배까지 새로 싹 다 해주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좋은 집에서 좀 있다가 호스트랑 마음이 안 맞아서 가더라고요. 얘가 호스트를 옮겼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들어봤을 때는 엄마의 잘못인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정말 사소한 건데 엄마가 애 편을 들은 거예요. 어쩜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왔는데 너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하면 너가 거기 가서 뭐 그 엄마가 예를 들어서 뭐 신발 정리하라는 식으로 뭐 그러니까 다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시켰다고 해서 너는 그거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이 사이가 좋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호스트를 처음에 그렇게 좋다 하더니 호스트를 바꾸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내 입장이라도 제가 그 먼저 있던 호스트랑 마음이 안 맞아서 왔다 하면은 이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 호스트도 받을 때는 흔쾌히 얘를 받긴 받되 그런 끄리낌 없는 마음으로 받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호스트를 3번 바꾸더라고요. 나중에 상처는 누가 받냐면 아이가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게 현명한 엄마의 그 역할인지 그거 꼭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이 얘기 때문에 나왔어요. 꼭 애 편 드시지 마시고 애가 울면은
한국 와서 다 안아주시고 무조건 호스트 편에서 무조건은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지역 관리자랑 또 여기 우리 이사님이나 차장님 여기 분들하고 다 의논해서 해결하시고 정말 사소한 감정 싸움일 때는 어머님들이 현명한 판단이 결정이 아마 아이가 1년 동안 생활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얘기하러 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